수능 9등급도 연대를 갈 수 있어요. 논술 반영률이 높은 대학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1년에 거의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연고대 편입만 60, 70학교 주고 있어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아는 사람 많겠지만 연대가 2019학년도부터 제가 연대도 논술에 풀어 붙고 한양대도 붙고 그리고 편입 연고대 둘 다 최종 합격 다 했습니다. 제발 좀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논술의 근본 원리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조를 짜는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사고력과 통찰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입 논술이랑 편입 논술에 따라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있나요? 대입 논술과 편입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근본 원리가 또 동일합니다. 많은 강사들이 대입은 대입 따로, 편입은 편입 따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대입이든 편입이든 전부 다 그 근원 원리는 동일합니다.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저 혼자서 직접 대입 논술 합격을 하고 편입 논술도 최초 합격뿐만 아니라 전체 수능을 다 합격했거든요. 전국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편입만 준비하면서 대입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편입을 하고 싶을 때 또 따로 강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수업은 사실 대입 논술 학생과 편입 논술 학생 둘 다 같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수업의 메커니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의 기본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차별할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이 원리는 대입이든 편입이든 리트든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한 번만 들으시면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글을 쓰든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편입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통 편입 같은 경우에는 연대 고대만 논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수업은 연고대 말고도 대입 논술을 이제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편입 대입을 동시에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사례 말씀드리면은 제 학생 중에서 바로 작년에 30대인데 심지어 그 학은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은제는 이제 뭐냐면은 학교를 이제 직접 가지 않고 이제 그냥 학점을 그냥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편입을 준비하러 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아는 사람 많겠지만 연대가 2019학년도부터 수능이 폐지되었습니다. 수능이 폐지되면서 논술 100% 그러니까 수능 올 9등급이라도 글 하나 잘 쓰면은 연대 경영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연대 모든 과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학생이 원래는 편입 준비하러 연고대 왔다가 대입으로 연대 붙고 또 한양대도 논술 100%거든요. 연대랑 똑같이 걔가 연대도 논술 100% 붙고 한양대도 붙고 그리고 편입 연고대 둘 다 최종 합격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은 단순히 편입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까지 전부 다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은 전국에서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실 때 편협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제발 좀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논술의 근본 원리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조를 짜는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사고력과 통찰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각 대학별 기출 문제를 꼭 보아야 할까요? 보면 수많은 학원들이 전부 다 그 대학 기출 문제를 봐요. 그래서 내가 연대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맨날 연대 기출을 본단 말이에요. 연대 2019년 기출, 연대 2020년 기출 계속 기출만 보고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국에서 연대를 지원한 학생 중에 연대 기출 문제를 안 본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대로 된 친구들면 100명 중에 거의 90명 이상은 연대 기출을 보겠죠. 그래서 애들이 쓰는 글이 다 비슷한 거예요. 왜? 연대는 연대만의 또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대가 좋아하는 패턴이 제시문 세기 비교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 형태가 나오는데 그럼 다른 강사들은 대부분 여러분 제시문 3개면은 비교면은 어떻게 잡으라고 하면서 기준을 잡고 하면서 항상 패턴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사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그 패턴을 알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그 대학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기출에만 익숙해지면은 그 형태만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라는 유형 하나도 굉장히 세분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연대 기출만 보는 친구들은 그 한 유형, 연대에서 자주 나오는 한 유형만 익숙한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전체 비교의 모든 메커니즘을 다 이해시키기 때문에 교수가 딱 연대에서 자주 나오는 비교를 물어봐도 다른 형태의 비교를 다 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교수가 하나 물어봤지만 나머지 뭐 7, 8개의 비교 형태를 한 번에 융합시켜서 교수가 말한 것 이상을 답을 했을 때 당연히 그 학생이 100명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고 합격생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연고대 편입 같은 경우에 특히 가장 많이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연고대 편입만 60, 70명 합격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의 비법입니다. 학점, 영어 성적, 내신 등등 기타 스펙들이 중요한가요? 항상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때 제가 학점이 낮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토익이 겨우 800을 넘는데 커트라인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혹은 제가 내신 성적이 너무 낮은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논술로 전부 다 역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편입 같은 경우에는 꼭 성적이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고고 익선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근데 높지 않더라도 합격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커트라인만 넘어도 그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커트라인만 넘어가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물론 본인이 높일 수 있으면 높이면 좋겠죠, 그렇죠?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한 높여주시되 너무 이거 갖고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학점도 마찬가지합니다. 대입 준비하는 친구도 마찬가지. 대입 준비하는 친구들도 내신이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근데 그건 내신 반영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점이 크면 사실 힘들어요. 이제 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만약에 대입에서도 논술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들은 사실 내신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내신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은 논술 반영비를 보시고 반영비율 높은 대학들은 걱정하지 않고 지원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대입은 혹시 모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은 그 환산 공식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감점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감점이 한 2점 이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셔도 무난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학생 중에서 연대가 내신 6등급 합격했었고요. 심지어 동국대학교 정외과도 내신 6등급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논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항상 자주 하는 질문 Q&A 7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혹은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답변을 잘 기억하시고 자신감 있게 논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모두 화이팅!